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주차 강의입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무역협상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이란 무엇이냐? 협상이란 보통 우리가 협상을 얘기할 때요. 그냥 가볍게 얘기할 때는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협상을 한번 설명한다면 협상이란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며 내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다시요. 협상이란 예,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고려해가며 내 이익을 실현해가는 예, 상생의 과정이다. 상생이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개인이 됐든 아니면 뭐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쵸?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개인이더라도 우리가 가정 내에서 그죠? 그다음에 또 친구 사이에서 그다음에 또 나중에 취업을 하면 직장 내에서 그쵸? 여러 가지 우리 개인도 음,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인정하죠? 모든 개인이나 집단, 그게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다른 집단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이익이 먼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제3자와의 타인과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나가면서 잘 문제를 해결하느냐 라는 게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협상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아직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모님도 용돈 주면서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은 용돈을 많이 받아서 기분 좋고 이게 가장 좋은 그러한 해결책 아니겠어요? 그쵸? 용돈을 받는데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해주셔. 여러분들 받고 나서 보니까 기대보다 못 미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고 나 기분 좋고 그쵸? 아버지 기분 좋고 나 기분 좋으면서 용돈도 많이 받고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떼쓰고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받아내는 것보다는 그쵸?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분 맞춰드릴 거 드리고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용돈을 받으면 그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때 이 협상이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쵸? 매번 타인과의 문제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실타래가 꼬였을 때 풀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무턱대고 그냥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떼쓰듯이 뺏어오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윈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반적인 그런 뭐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요.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해외 영업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때 어떠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겠느냐. 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협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회사는 기본적으로 국내든 해외든 어디에 있든 제3자의 물건을 조달을 해서 해외의 바이어에게 제3자의 운송을 통하여 제품을 수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목재를 수출한다 했을 때 그게 국내 목재든 아니면 뭐 러시아산 목재든 어쨌든 그걸 내가 사서 마진을 붙여서 제3자한테 운송을 통해서 보내주고 결제를 받는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무역업체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통. 어떻게 보면 도매, 유통. 이쪽의 업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은 업종이 뭐냐? 무역업은 뭐냐? 그러면 도매, 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를 하거나 그쵸?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역업체가 한 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제3자들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다. 그 물건을 트는 데 있어서.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이 뭐라고 그랬죠? 협상이라는 거는 예, 상대방의 예,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도 보면 이러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역회사가 업무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제품을 구매할 때, 뭐 제조업체, 그 다음에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또 있게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물건을 바이어한테 보내주려면 뭐 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포워더를 통해서 많은 그 제3자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땐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고 모든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협상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나 내 상대방이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처음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일치시켜 나가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협상이란 본질이 상대방과의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이며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양 당사자가 모두 승리하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윈윈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양 당사자가 윈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윈하고 상대방이 lost, 상대방이 지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지고 내가 lost하고 상대방이 윈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거는 lost. 양쪽 다 패배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win, lost, win, lost.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win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왜냐하면 맨날 내가 협상에서 맨날 내가 다 이겨야만 한다면 그쵸? 그것도 강압적인 승리. 억지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조금 포지션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눌러서 강압적으로 빼앗듯이 강탈하듯이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은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말을 수긍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언제든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키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통은 노라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고 협상 같은 걸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노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다고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뭐 지금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간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미리 그쵸? 밖에서 협상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협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응? 근데 한국 남자들이 되게 가부장적인 데가 있어요. 그쵸? 예. 고쳐야죠. 나쁜 거는. 예. 어쨌든 그래서 윈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수출업체가 수출 아이템을 선정한 이후에는 동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제조업체를 찾아 공급에 관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수출하겠다? 그럼 화장품 제조업체하고 공급에 관한 조건을 협상을 해야 돼.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은 얼마로 할 거예요?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선불로 할까요? 후불로 할까요? 50대 50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오다하면 제품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좀 당겨주시죠. 아니 여유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최소 주문량 MOQ는 어떻게 됩니까? MOQ, Minimum Order Quantity.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이 확정되면 무역회사와 제조업체는 공급에 관한 예, 협상을 체결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협상이 아니고 계약이네.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조회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비로소 무역회사는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그렇죠. 일단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해외 업팀에서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어도 찾아야 된다. 뭐가 먼저냐? 아이템 먼저 개발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찾아내서 공급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바이어는 그 다음에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체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걸 확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쵸? 예. 아무리 바이오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바이오하고 협상이 타결됐는데 제조업체가 다른 조건을 또 제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건물을 지을 때도 밑에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밑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 바이오를 발굴하여 그 다음에 또 바이오와 무역 조건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건에 관한. 그쵸?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조건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업할 때 중요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건이 좋아야 돼. 근데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딜이 된다고, 성사가 된다고요. 계약이. 그쵸? 물건 사업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건 제품 좋다는 가정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쵸? 어떠한 조건,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 팔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간의 조건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요? 하다못해 가격만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싸게 받으면 좋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납기 같은 것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살 거 빨리 받고 싶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유를 좀 갖고 싶겠죠. 그쵸?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불을 받고 싶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후불을 하고 싶겠죠.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모든 주체들은, 경제의 주체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먼저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지.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자기 이익이 먼저니까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죠? 음.
즉 수출상과 수입상은 무역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팔대 조건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끝나면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기재하는 중요한 내용이 물건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팔대 조건. 그 다음에 계약 자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조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써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품 매매에 관한 조건. 이걸 우리가 기본 조건, 팔대 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팔대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8가지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품질,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에 대해서 이 8가지를 팔대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8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대개 경우에 다 그래요. 물론 이게 어떤 법에 어떤 뭐 국제매매계약법에 예?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이때 반드시 8가지 기본 조건에 관해서 협상을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러나 무역이라는 게 벌써 수천 년 동안 행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협상할 때 중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더라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8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그 뭐 거래 종류나 아니면 제품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8가지 중에 뭐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은 제품에 상관없이 8가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을 하려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8대 조건, 뭐뭐라고 그랬죠? 품질, 제품의 퀄리티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수량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길이 몇 미터로 할 것이냐. 몇 미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부피 몇 제곱미터로 할 것이냐. 넓이, 그 다음에 부피 몇 세제곱미터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어쨌든 확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량을.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가격을. 근데 가격이다. 그럼 우리가 인커텀즈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커텀즈 다 공부했나요? 내가 미리 좀 공부 좀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쵸? 유튜브 가셔가지고 공부 좀 해야 돼. 예? 물론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꼭 공부해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금 결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상 거래를 하고, 나중에 돈은 은행을 통해서 청구하는 추심, 컬렉션이라는 거래가 있고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죠? 컬렉션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궁금한 사람은, 500원. 아니고, 궁금하면, 유튜브 가서 빨리 봐요. 대금 결제. 다 올려놨으니까. 어디다가요? 예, 무역 타짜.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 타짜라는 게. 근데 할 수 없어요. 기억은 잘 되잖아요. 이제. 꼭 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신용장, LC라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쵸? 예. 외상거래인데 LC라는 거는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외상거래 해. 그 대신 그 외상대금은 어, 은행이 직접 줄게 너한테 수출상 너한테 줄게라는 은행의 확인서 이게 LC예요. Letter of Credit. 이게 신용장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외상으로 물건 줘. 그 다음에 돈은 나한테 청구해. 내가 너한테 확실히 줄게. 라는 확인서예요. 확인서. 그러니까 서류예요. 그냥. 확인서 알죠? 여러분도 확인서 써줄 때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확인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줄 게 있으면 확인합니다. 똑같아요. 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이행 등에 관한 협상 돌입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8대 조건 중에 제일 마지막에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 그랬는데 클레임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를 수출했는데 사과가 흠집이 났다. 흠집이 났으니까 야 이거 저기 피해 보상해줘. 이렇게 바이어가 셀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았어. 지불을 안 해요. 그랬을 때는 셀러가 바이어한테 야, 너 왜 빨리 안 갚어? 너 지금 일주일 늦었으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 얼마 갚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거를 클레임 청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역 조건 협상할 때도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를 미리 약속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셀러 바이어가 서로 간에 미리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으냐? 다시요. 정리해요. 클레임 뭐라고 그랬어요? 클레임이란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 무역 실무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클레임 뭐냐? 이론적으로 어려우니까 클레임이란 뭐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 오는 날 길을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 물을 탕 튀겼어. 내 옷이 더러워졌어. 이랬을 때 아저씨 잠깐만요. 세탁비 물어줘야죠. 이렇게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클레임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클레임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야. 아닌데? 기사 아저씨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잘못 없는데? 이거 뭐 천재지변 비슷한 거 아니야? 물이 그냥 비가 와가지고 바닥에 온통 물인데 어떻게 안 칠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때 해결 방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가장 탁 떠오르는 건 법에 호소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제3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맞는 건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임이 제기가 됐을 때, 클레임 건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크게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거. 이거는 amicable settlement. 이것도 영어로는 negotiation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당사자와 화해하는 거. 그래? 미안하네. 흠집이 있다고? 알았어. 사과 한 개당 내가 100원씩 돌려줄게. 인정하고. 그럼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면 아니야. 나 사과 똑바로 한 거 보냈는데 흠집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안 해줘. 그럼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3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3자한테 의뢰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알선. 알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알선은 conciliation. 알선, conciliation.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mediation. 그 다음에 증제, arbitration. 그 다음에 소송, litigation, 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각각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해결한다,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합니다. 예. 어쨌든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요?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거. 예. amicable이라는 단어 알죠? 부드러운. 어머니. amicable. 부드러운 어머니.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amicable settlement. 아이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드리고 선물 하나씩 드렸나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에이, 아직 돈도 못 버는데요? 아니야. 뭐 하는 돈은 있잖아. 친구하고 밥 먹을 돈 있잖아. 그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해야 된다. 예. 해야 되었고, 우리 부모님 뭐 다 이해하시는데, 물론 그렇지만, 드림은 더 좋아하세요. 꼭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면 그때는 예, 뭉텅뭉텅 예, 현금을 쏘시도록 합니다. 알았죠? 예. 나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 기분 좋더라고, 받으니까. 예. 나는 뭐 받았느냐? 아, 타미 셔츠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홍삼 받고, 아이들이 드리니까. 아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뭐 타미 셔츠 뭐, 못 사 있겠어요? 그쵸? 사 입을 수 있지. 그쵸? 예. 근데 자식한테 받으니까, 아, 기분 좋더라고요. 응? 아, 홍삼, 마찬가지지 뭐. 아, 받으니까 기분 좋죠. 그죠? 예. 나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아빠 뭐 선물할게 그러면 아 됐어 니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 마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슨 날이니까 예 엄마 아빠 집에 갈게요 인사드리러 갈게요 나 오지 말라 소리 니네 피곤한데 오지 마 나 그 소리 안 해. 그래 와라.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니까 예, 협상을 통해서 예, 서로 다른 그러한 자기들의 요구, 가치를 예,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때 중요한 안건이 뭐냐? 협상의 기본 안건, 예, 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 안건, 이행에 관한 안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기본 안건 8가지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클레임. 클레임 뭐라고 그랬어요? 클레임이라는 거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다. 실전에서 클레임이란 무엇이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응당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 라는 손해보상을 제기하는 거. 이거를 클레임 제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죠? 여러분들 용어는 몰랐지만, 여러분들 정당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면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클레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샀어. 근데 보니까 실밥이 다 뜯어져 있어. 그랬을 때, 아, 이거 환불해 주세요? 어이, 그게 클레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해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해결을 안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나 아니면 심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출상과 수입상의 협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쵸? 이러한 협상을 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빨리 잠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방 안 끝나잖아요. 협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협상을 안 해봤죠? 여러분들이 뭐 협상이다 그래봐야 말이 협상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견 조정이었잖아요. 그쵸? 친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하고 어디 여행 가자. 그랬을 때 언제, 예, 누구누구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쵸? 이거 의견 맞춰가는 거지. 물론 그것도 협상이라고 보면 협상이죠. 그쵸? 본질적으로 협상이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쵸? 야, 부산 가자. 그랬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고. 한 3일 있다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산 가자. 그러면, 에이, 아니야. 제주도 가자. 아니, 아니야. 부산 가. 너 왜 부산 가야 되는지 알아? 부산 가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 제주도 가면 이게 좋다니까. 그러다가, 알았어. 그럼 제주도 가. 금방 끝나잖아. 응? 그쵸? 며칠로 갈까? 3박 4일로 갈까? 에이, 너무 길어. 2박 3일. 아니야. 3박 4일. 그러다가도, 아이, 알았어. 네 말 듣고 나니까 3박 4일이 좋겠네. 뭐 이렇게 금방 결정된다고. 근데 무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격 얼마나 할까? 했을 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잖아. 그랬을 때, 에이, 10%만 깎아줘요. 알아서 바로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뭐 콩나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뭐 물건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거 다 데이터 뽑아봐야 되고, 정말 그만한, 한 10% 디스카운트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 다 뽑아봐야 되고, 또 공장에 연락해서 원가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 관리비 분석하고 다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7%?
그럼 해가지고 더 한 7%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럼 저쪽에서도 7% 갖고 내가 이거 마진 남을까? 이것도 계산해보고 또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며칠 하다 보면 가격 하나 정하는데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수주일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옛날에 제가 이집트 공군기지에 활주로 조명등 설치하는 건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업체가 그 입찰을 들어간 거예요. 활주로 조명등 있죠? 조명등. 비행장에 가면 이렇게 밤에 비행기 내릴 때 보면 조명등, 유도등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군대 공항, 군 공항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까는 거. 그게 이집트였었는데, 이집트의 공군기지. 한 다섯 군데 공군기지에 그거 까는 거 있었어요. 교체 작업하고. 야, 그 금액이 한 1,000만 불이 넘었었는데, 그 협상할 때 내가 옆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로서, 아니면 뭐, 컨설턴트, 아니면, 어쨌든, 협상 전략가? 뭐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한 1,000만 불 됐었는데, 그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무역 업무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다. 협상이 제일 중요해요. 협상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이어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바이어 찾는 거 배워봤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됐을까? 어이구, 30분이 넘었네. 자, 또 잠깐 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체조도 좀 하고, 한 2, 3분 동안, 물 한 잔 마시고, 자, 눈도 깜빡깜빡 하고요. 나도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다 쉬었나요? 다 쉬었어요? 자, 그러면, 아, 이번에는, 왜,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금이 한 4시쯤 됐겠나? 너 4시쯤 된 것 같은데, 왜 오늘 일요일 날 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좀, 약속도 많고, 외부 강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녹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 아니면 막 새벽에 해야 되는데, 뭐 한 5시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빠르잖아요. 그쵸? 다음 주는 내가 아침 새벽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찍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열람하는 시간은, 뭐, 여느 때와 똑같이 수요일까지 해놓을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이거 뭐야? 일요일인데 강의 올라왔는데, 이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계속 강연도 있고, 미팅도 있고, 그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는 대화의 과정이므로 너무 내 뜻만 조급하게 성취하려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서론에서 협상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협상이란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며 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또 다른 말로는요. 협상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 이거 협상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뭐 다 달라요. 난 또 이렇게 정의했다가 뭐냐면 협상이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예, 만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그건 좀 이상한가? 어쨌든 그 협상의 개념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쵸? 협상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고려해가며 내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일에 부닥끼거나 나를 제외한 제3자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협상할까?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확 내뱉지 말고 대답부터 하고 그쵸? 그냥 다다다다 갖다 막 쏘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승질 부리지 말고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어떻게 협상을 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탁 떠올려야 돼요. 협상이라는 게 뭐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까? 이걸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생이다라는 거. 윈윈이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윈윈 하자. 나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자. 그쵸? 너무 강압적으로 뺏으려고만 하지 말자.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다. 내 위치가 이번에 내가 유리한데? 라고 해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면 그거는 곤란하다. 상대방도 복수의 칼을 간다. 인정할 것도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는 대화의 과정이다. 너무 내 뜻만 조급하게 성취하려 하지 말고, 그쵸? 막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 가면서 느긋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긋하게라는 말이 꼭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눈앞의 이익 앞에서.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데, 눈앞의 이익 앞에서 가능하면 많이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쵸? 밥도 가능하면 많이 먹고 싶잖아. 중국집 가서 여럿이 같이 음식 먹으면. 그쵸? 내가 시킨 내 짜장면은 나중에 먹고, 요리부터 자꾸만 먼저 먹잖아. 그쵸? 어차피 내 짜장면은 내 거니까, 누가 손 안 댈 테니까. 그러나 공동으로 먹는 거는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지. 그러다 체해요. 체할 테니까. 예. 살만 찌지 뭐. 그냥 살찌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대개는 나빠요. 근데 또 어떤 의사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적당히 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있어야 버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바이어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이행에 따른 국내의 여러 수출 관련 회사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즉 어떤 것들 수출 대금 회수와 관련된 은행과의 협상, 그쵸? 예를 들어 환율을 얼마로 해줄래요? 그쵸? 돈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어요? 만약에 LC 방식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서류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돈을 지금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또 보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서류만 보내시고요. 돈은 나중에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품 운송에 관한 선박회사 혹은 포워드와의 협상. 그쵸? 예. 얼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항로는 어느 항로로 나가는 거예요? 출발 예정일, 도착 예정일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 예. 환정을 해요? 안 해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쵸? 포워드한테. 그 다음에, 야, 요금 좀 깎아줘라. 운임 너무 비싸다. 요새 난리예요, 난리. 요새 해상 운임 올라가지고 평소 때보다 막 5배, 10배만 올랐어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 어, 선편도 비싸, 선임도 올랐고 항공임도 올랐고 엄청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폭등을 했지 뭐. 그 정도면. 그 다음에 해상보험과 관련된 보험사의 협상 등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관세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뭐 관세청이라든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금 문제 관련돼 가지고 뭐, 그쵸?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뭐 또 세무서라든지 뭐 많아요. 엄청 많다고. 한 건 하려면 이것저것 잡다한 일이 참 많아요. 예. 왜냐면
내가 내 맘대로 다 그냥 장사하고 끝내버리면 그만 아니잖아요. 그죠? 팔고 돈 받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처리할 것들이 많다는 거지, 일 처리할 것들이. 제3자들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 처리는 제3자하고 만나서 하는 일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다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이행과 관련하여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협상에 관해 실무적으로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음. 협상의 기본 요령을 숙지하는 게 첫 번째 협상의 기본 요령. 아울러 무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협상 상대와의, 그쵸, 많은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가 있다는 것은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해결할 때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협상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협상이란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며 내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그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negotiation, negotiator. 아, 여러분들 그 내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이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할 때 참 좋은 영화가 있어요. 일단은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면 돼요. 제목이 뭐냐면 nego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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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otiator. 예, 미국 영화인데요. 엄청 재밌어요. 인질극 관련되는 영화인데 인질범과 예, 경찰, 예, 협상가와의 내용을 주로 다룬 거예요. 근데 그 인질범도 예, 경찰 출신이고 경찰에서도 인질 협상가였어요. 근데 어떠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니까 자기가 예, 억울하다 해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는 거야. 정말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고 예. 그 다음에 보고 나면 아, 협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고받는 거구나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네. 협상이라는 거는 뺏어오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거다. 그 다음에 윈윈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근데 일단 너무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냥 퍽 빠져가지고 보게 돼요. 니거시에이터. 한번 꼭 봐요. 네, 니거시에이터. 그래서 뭐 유료를 보더라도 옛날 영화라 싸잖아요. 한 1,0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하나. 한번 봐봐요. 네, 시간 날 때 보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봐야 돼요. 이런 영화들은. 니고시에이터. 니고시에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회사의 공급 조건 협상. 세 번째는 바이어와의 무역 조건 협상. 어떤 내용들을 협상을 하느냐.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협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협상이란 상반된 의사표시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항상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을 할 때는 윈윈 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윈윈이 좋다. 무역협상은 수출입 업무 처리 과정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시간 아까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몇 년도 걸리고. 무역에 관한 지식. 그쵸? 협상을 해야 되니까 뭔가 협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논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쵸? 전성철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협상의 10계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협상할 때 중요한 게 10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다음에 상당히 인정을 하면서 책을 봤어요. 그 10계명이 뭐냐면, 10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요구보다는 욕구에 집중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준비해서 제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숨겨져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빨리 그냥 그 10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윈윈 하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쉴 틈 없이 지속적으로 베트나, BATNA. 이건 영어 약자예요. 베트나를 개발하고 적용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라. 일곱 번째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여덟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협상의 상대방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항상 협상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항상 철저하게 협상을 준비해라. 이 10가지예요. 그래서 협상의 10계명의 10가지. 그쵸? 맨 처음 얘기했던 욕구. 그거는 뭐냐면 그 차이가 뭐예요? 욕구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러나지 않은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요구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아주 못된 아들놈이 있었어. 못된 아들놈이. 아주 못된 아들놈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하다 지쳐가지고 안 돼가지고 야 호접하지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아빠가 얘기한 건 뭐예요? 말로 나온 거는 호접하지 나가라. 그러나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야 너 제발 아빠 좀 이해하고 앞으로 좀 인생 똑바로 살아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쁜 아들놈이 알겠습니다. 아빠 호적파 주세요.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빠이빠이. 아빠 요구 해결해 줬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 차이예요. 그 욕을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거. 빙산 알죠? 빙산. 빙산. 보면 밖으로 들어간 거 빙산 요만해. 타이타닉 봐요. 그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큰 배가 그쵸? 침몰된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하고 부딪혔잖아요. 그쵸? 위에 나타난 거 잘 안 보인다니까. 그쵸? 예. 그죠? 그 두 번째는요. 교착 상태에 빠져 창조적 대안을 제시해라. 뭐 그런 거죠, 뭐. 그쵸? 이게, 예. 어떠한 그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쵸. 꽉 그냥 장기가 안 풀리는 거야.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래서 어쨌든 이 10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뒤로 한번 돌려봐요. 이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10가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상대방의 감추인 욕구를 자극해라.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협상을 하다가도 보면 상대방이 말은 안 했지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탁 찔렀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사인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윈윈 한다는 거, 뭐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 이건 누구나 다 협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베트나라는 게 뭐냐면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그래서 협상을 단번에 나한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왜요? 왜요? 그거는 자식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베트나가 강력한 게 있다는 거예요.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강력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아빠한테 데려가지고 아빠 나 이 오빠가 좋아.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아빠가 딱 보니까 모든 아빠가 그렇지만 내 딸내미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반대를 한 거야. 안 돼. 안 돼. 근데 아빠가 끝까지 반대하는 거야.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어. 딸내미가 보는 오빠를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아빠가 보는 눈이 정확할까? 그 남자친구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빠 입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가 맞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딸내미는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었잖아. 아빠는 제정신이잖아. 아빠는 제정신을 갖고 딸내미를 본 거고 딸내미는 콩깍지가 씌운 거고. 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만약에 아빠가 반대한다. 이 딸내미 결혼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을 해요. 결혼해요. 예. 아빠 끝까지 반대하면 딸내미가 그런다고. 아빠 나는 오빠 안 보고는 못 살아. 아빠 안 보고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호적 파주세요. 나는 아빠 안 보고는 살아도 오빠 안 보고는 못 살아. 호적 파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딸내미를 예? 아이고 그쵸? 허락하는 게 낫지. 끝까지 아빠 고집 부렸다가 아 딸내미 진짜 저기 막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지. 에이,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냥 비교였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베트나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그냥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또, 에이, 뭐야. 우리 교수님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아니에요. 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에이, 여기 생각이 저래. 완전히 꼰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비유로서. 그런 일도 이 세상에 없겠지만은, 그냥 내가 얘기해 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또 나 뭐라 그러지 마요. 나 그게 제일 무서워.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봐. 우리 같이 말이 많은 사람은 말하다가 이렇게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 아무런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그냥 그쵸? 예, 말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이 뭐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의미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혹시라도 나 허접하고 한번 나갔었는데. 그런 사람은 또 혹시라도 뭐야 내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린 그런 사람 없잖아. 근데 그죠? 예, 오케이.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혹시라도 강의하다가 그냥 공부 내용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루하잖아.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쉽게 하는 비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괜히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정말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 그 다음에 무역 협상을 통해 왼쪽 밑에 제일 밑에 무역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거래해 보면 중동 사람들은 딱 형제다라고 느낀 말로라도 my brother 이 정도 돼야지 그다음부터 실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쪽 관습이 그래 상관습이 사람을 못 믿으면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내가 예전에 요르단에 그 면 네이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역협회를 통해서 요르단 바이오를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그때는 뭐 인터넷 없을 때니까 서로 막 그냥 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팩스 같은 거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데 예, 친해질 때까지 한 1년 걸렸어요.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는 자기가 공장 한번 보겠다고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지내면서 한 일주일 있다 갔어요. 처음에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하더라고. 첫날, 둘째 날은. 뭐 비즈니스 같은 얘기 안 해. 뭐 계속 뭐 이상한 얘기, 뭐 그냥 놀자는 얘기나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자 나중에 돌아가기 전날인가 지금 기억도 희미하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마음에 든다. 브라더 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내가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철저하던데. 네. 하다가 딱 보고는 저기 메카 쪽 방향이 어디냐고 나 딱 시간 되니까 딱 물어보더라고. 새벽에 하고 뭐 그다음에 낮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 전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 협상의 목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최상의 제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뭐에 대해서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롱텀 비즈니스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단기적이면서 가격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제품의 퀄리티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AS에 가치를 두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니면 그 전체를 다 원하느냐,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와의 오른쪽 밑에 제조업체와의 거래 조건은 바이어와의 무역협상 시 기본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기본적인 가격을.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더하기 내 마진이니까 제조업체의 가격이 흔들릴 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항상 선불을 원하게 되면 나도 선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바이어한테. 이렇듯 제조업체의 거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이게 나중에 바이오와의 거래 조건 협상, 무역 협상할 때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재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여 철저하고 확고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상만 하면 안 되죠. 국내 제조업체와도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계약이라는 거는 체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상거래 계약.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 구성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근데 하나가 붙었다는 거예요. 전 조건이. 법적 구성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도 약속의 일종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하고 다른 건 뭐냐? 계약을 하게 되면 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게 되면 법적 구성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적 구성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이행하거나 아니면 늦게 이행하거나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어떤 책임을? 법적 책임을 도덕적 책임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거래할 때는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약속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언제든지 그 약속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게 되죠. 친구하고 오케이 이따 저녁 먹자. 약속하게 되죠. 그쵸? 학교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 오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나 같으면 남자친구하고 약속은 깨야지. 여자친구가 먼저니까. 그 남친한테 뭐라 그래요? 야, 약속 깨서 미안하다.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돼, 미안하다.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의리상 미안하다. 그치만 나 좀 살려다오. 뭐, 그렇게 부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먹고 살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에 회식이 있어. 근데, 아내가 전화가 온 거야.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와. 오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네. 밥 혼자 먹기 싫어. 그럼 약속을 깨고 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에이, 뭐야. 사회생활 하는 사람한테 회식이 먼저지. 무서워도 참어. 그냥 TV 크게 틀어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 나쁜 놈이지. 한 대 때려줘야지. 한 대 맞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약도 약속의 일종이다. 그러나 법적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속하고 엄청
다르다.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일반적인 약속은 도덕적 책임만 지면 돼. 근데 계약을 하게 되면 도덕적 책임 플러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계약이다. 그 제조업체에도 협상을 해서 조건이 합의가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이거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빠 내 생일날 뭐 사주세요. 그랬을 때 아빠가 그래 사줄게. 그랬어. 아빠 그럼 계약서 씁시다. 안 돼요. 그건 가족 간에는. 아빠 만약에 안 사주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고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아빠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야. 그럼 법적 책임 안 진다니까. 그거는. 네. 배웠다가 아무데나 막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제 저기 계약 1, 2로 강의하기로 했는데 1이니까. 가능하면 수업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여태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죠? 그쵸? 아, 내가 진행할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 진행할게. 수업 계획서대로 안 하고, 그때그때 내가 느낄 때, 중요하다는 거 우선적으로 했거든? 그랬더니 이게 체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수업 계획서를 쓸 때는 내가 엄청 생각해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렇게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쫙 써놨겠죠? 근데 그걸 순식간에 뒤집어가지고, 순간순간 중요한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가능하면 뭐 천지개벽 날 일이 없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이 1, 2로 돼 있잖아요. 1이니까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약간의 반복이 되는 그러한 감이 있지만 비유가 너무 많은 비유를 내가 너무 많이 들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바이어와의 무역교조건 협상 시는 제품과 관련된 기본 조건뿐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계약 이행에 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계약서에 써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울러 운송에 따른 운송회사와의 협상 및 은행, 보험회사와의 협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내가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도 일요일 날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다른 주와 똑같이 해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또 행복한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